자,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의 뿌리를 찾아서 정말 까마득한 과거, 수백만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인류 문명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놀랍게도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문명이라는 건 아예 불가능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답은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데 동시에 또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되돌려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로요. 그때는 정말 정신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무성하던 숲이 갑자기 탁 트인 초원으로 변하고 거대한 빙하가 밀려왔다가 또 물러가고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죠.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실까요? 지난 5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와, 정말 쉴 새 없이 위아래로 요동치죠. 안정적이었던 시기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혹독하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 우리 인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뭐랄까, 일종의 용광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약 3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입니다. 어제까지 울창했던 숲이 사라지고 갑자기 낯선 사바나 초원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사라지느냐. 진화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뉘었거든요. 한쪽은 파란트로푸스인데 이들은 몸을 변화시키는 쪽을 택했어요. 질긴 풀뿌리라도 씹어먹을 수 있게 턱이랑 이빨을 엄청나게 발달시킨 거죠. 반면에 우리 직계 조상인 호모속은 다른 길을 갑니다. 바로 뇌를 키우는 지능으로 승부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말 그대로 힘이냐 지혜냐의 싸움이었던 셈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후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게 변해갔고 결국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 호모속이었죠. 왜냐하면 뇌가 크다는 건 그냥 똑똑하다는 걸 넘어서 함께 도구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집단지성 덕분에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한 가지 환경에만 몸을 올인했던 파란트로푸스는 결국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멸종하고 말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혼돈 속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는데 정작 우리가 만든 문명이 하는 건 뭘 필요로 하죠? 바로 안정성이잖아요. 예측 가능해야 농사도 짓고 도시도 세우죠. 이 못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이 그래프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높이 솟은 막대, 저게 바로 빙하기의 기후 변동성입니다. 날씨가 저렇게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그런데요, 약 1만 2천 년 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낮은 막대 보이시죠? 갑자기 모든 게 잠잠해진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문명을 가능하게 한 비밀 재료. 그건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도 어떤 영웅의 등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날씨였습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안정적인 기후. 인류는 지구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죠. 바로 이 안정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씨앗을 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농업혁명의 시작이었죠. 그렇다고 기후가 안정되자마자 짠! 하고 문명이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계속해서 차올랐던 겁니다. 해수면이 안정되기까지 무려 5천 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강가나 해안가에 도시를 세우려면 바닷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침내 해수면이 안정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인류는 메소포타미아 같은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1만 2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소중한 안정의 시대,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한 세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토대를 우리 손으로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 우리 현대 경제가 늘 목표로 삼는 연간 성장률이죠. 어떠세요, 3%? 뭐 그리 대단한 숫자인가 싶죠? 하지만 이 복리라는 마법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자원이 한정된 우리 지구 위에서는요, 이 3%라는 숫자가 몇백 년 동안 쌓이고 쌓이면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00년이면 20배, 200년이면 370배, 그리고 300년이면 무려 7000배입니다. 70배도 아니고 7000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00년 안에 지금보다 7000배 더 많은 자원을 지구에서 뽑아 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죠. 물리적으로요. 이런 끝없는 성장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 그래프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지구에 사는 모든 육상 포유류의 무게를 다 합쳐서 나눠보면요. 야생동물은 고작 4%밖에 안 돼요. 코끼리, 호랑이, 사자 다 합쳐서요. 그럼 나머지 96%는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과 우리가 먹기 위해 키우는 소, 돼지, 닭 같은 가축들입니다. 지구가 완전히 우리 인간과 가축들의 항성이 되어버린 거죠. 생태계 균형이 깨져도 너무 심하게 깨진 겁니다. 이렇게 지구를 계속해서 몰아붙이다 보니까 시스템 전체가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기다 보면 언젠가 끊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위험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임계점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선을 넘어버리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처럼 마이크 피드백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삐 하는 작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또 다른 소리를 낳고 그게 또 증폭돼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한번 시작되면 우리 힘으로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 찜통지구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과정을 볼까요? 1단계. 우리가 탄소를 내뿜어서 지구가 더워집니다. 2단계. 그 열 때문에 북극의 영구동 토층이 녹기 시작해요. 3단계가 문제인데 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4단계? 근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이게 다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구동토층은 더 빨리 녹고 메탄은 더 많이 나오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5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완전히 멈춰도 지구가 스스로 뜨거워지는 말 그대로 찜통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처럼 지구는 언제든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그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한번 잘못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는 다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힘이 아닌 지혜를 선택해서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암스테르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이 1971년 모습이에요. 자동차들로 꽉 막혀서 정말 숨 막히죠? 그런데 오른쪽, 지금의 같은 장소 모습입니다. 완전히 자전거와 사람들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사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약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든 위기 때 찾아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도,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혁명도 다 극심한 혼란기 속에서 태어났고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전체 산업이 불과 1, 2년 만에 전쟁 체제로 완전히 바뀌기도 했잖아요. 위기는 언제나 낡은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되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탄소를 줄이자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 지구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국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또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요.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능력을 사용하기로 선택할까요?